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지 공매를 한다고 하면은 도대체 어떤 토지를 입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토지 공매를 했다고 주변에 시작하면은 돈 많네? 무슨 토지를 산다는 거야? 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도 사실 처음에는 아파트 투자하는 것보다 토지 투자할 때 더 막막하더라고요. 지목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고 도로도 사고 팔고 하고 전답 과수원, 그러니까 논이나 밭 같은 경우에는 사고 팔고를 알겠는데 도로를 왜 뭐 어디에다 쓰는 거지? 산에 있는 그냥 나무들 우거진 곳을 얘기하는데 그거를 사고 팔아서 뭐 하는 거지에 대한 감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아직 토지 공매를 시작하는 초보 단계로서 해본 것은 이제 전이나 답 아니면은 도로밖에 없긴 하지만 저처럼 토지 공매를 이제 막 시작하시려는 분들에게 어떤 토지를 선택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 원비드 공매 사이트나 아니면 유료 경매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어요. 2만 원 안 되는 금액으로 경매나 공매에 많은 자료들을 무료로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유료 경매 사이트에서 공매만 클릭을 해서 토지를 하고 저는 소액 투자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감정가나 입찰가를 1억 이하, 1,000만 원 이하 이렇게 조건을 달고 임대 대부 이런 게 있는데 이거 말고 매각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찰가가 가장 낮은 순으로 선택을 하면은 전국에 있는 모든 땅들이 몇억, 몇천만 원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조그만 땅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50만 원 아니면은 100만 원 정도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하고 검색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사실 소액 투자로 진행을 하려고 할 때 지분 투자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분 투자는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한 토지에 여러 명의 소유자가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지분 투자를 하면은 소액으로 더 빨리 다른 공유자에게 매도할 수 있어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고 해서 처음에는 지분 투자로 알아봤는데 생각보다 조그만 땅이 그냥 소액으로 나와 있는 경우에도 괜찮은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지분 투자뿐만 아니라 그냥 소액 투자도 함께 보고 있어요. 그래서 토지 지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답, 과수원, 국어, 임야, 도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주로 논밭 위주의 전답, 과수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전답 위주의 땅은 농지증을 발급을 봐야 되는데 농지증 발급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각 토지에는 어떻게 관리돼야 되는지 정부에서 설정해 놓았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있어요. 농업진흥구역이나 농업보호구역이면서 10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개인에게 농지증 발급이 안 되니까 해당되지 않는 전답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하는 기준으로 제일 잘 삼는 게 바로 사진을 확인하는 거예요. 원비드 공매 사이트나 유료 경매 사이트에는 토지에 사진이 나와 있는데 이게 약간 인터넷 쇼핑에서 우리가 옷 같은 거 고를 때 보듯이 사진으로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진이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논이나 밭일 경우에 어떤 작물을 심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하는 것이 바로 등기부 등본인데요. 등기부 등본을 딱 켰을 때 3페이지 정도가 가장 무난한 깨끗한 등기부 등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페이지 이상 넘어가면은 히스토리가 많은 것 같아서 괜히 무섭더라고요. 그런 걸 믿지는 않지만 이게 터가 안 좋아서 이렇게 사고팔고가 많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저는 사실 4페이지 이상, 5페이지 이상 넘어가는 거는 꺼리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유자들이 많은 지분 투자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들이 여러 명이 나와 있을 거예요. 보통은 3명에서 5명 정도로 해두면 공유자에게 연락하기도 편하고 공유자의 주민번호가 2로 시작하거나 1로 시작하는 경우는 요즘에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3으로 시작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나이가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연락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 소유자 주민번호가 뭘로 시작하는지에 따라서 패스할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오래되신 분은 소유자 주민번호가 아예 안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이제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주소가 또 나와 있어요. 그 공유자에 대한 주소도 나와 있는데 공유 투자의 경우에는 내 지분을 이 다른 공유자에게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을 하거나 그런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내 소유분을 과연 매수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거를 어느 정도 주소를 보고 파악을 해요. 서울 강남에 위치하고 있거나 송파에 위치하고 있거나 이 정도면은 100만 원, 200만 원짜리 땅인데 싸게 매입을 했고 사진이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고 이러면 이 사람이 매수할 수 있겠구나라는 게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주소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약을 할 때 이제 만나야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보통은 가까운 데 사는 사람 위주로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서울 살고 있기 때문에 서울을 기준으로 전라도나 충청도, 경상도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가기가 어려워서 매수할 때 서울에 있는 사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받았던 소액 투자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땅을 팔아야 되는데 이게 전라도에 있는 땅이었어요. 그 옆에 등기부 등본을 확인을 했을 때 그 인접한 땅에다가 이제 매도를 하려고 했는데 옆에 있는 땅이 소유자가 경기도 안양에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매도를 할 생각으로 낙찰을 받아서 다행히 매도가 돼서 수익을 실현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제 가까운 데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확인하는 거는 바로 공시지가예요. 저는 사실 소액 투자, 지분 투자이다 보니까 면적은 크게 생각은 하지 않고요. 공시지가가 더 싼 것만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더 싸면 실거래가에서는 공시지가보다는 무조건 더 올려서 가격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더 싸면은 확실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엔 토지 이음에 들어가셔서 농업보호구역인지 농업진흥구역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이나 답이나 과수원인 경우에는 농취증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개인에게는 1000제곱미터 이하일 때 농업진흥구역이나 농업보호구역 이렇게 정부가 설정해 놓은 구역이 되어 있으면은 농취증 발급이 안 돼요. 그래서 토지 이음에 가서 반드시 농업진흥구역인지 농업보호구역인지 확인하시고 이게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냥 가볍게 패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네이버 지도에 들어가셔서 거리뷰를 확인하시는데요. 거리뷰에 보면은 최근에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전에는 어떻게 이용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지 공매를 시작할 때 어떤 기준으로 토지 입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드리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로서 토지 지목은 전이나 답 위주로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사진을 확인해서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등기부 등본에서는 4페이지 이상 넘어가는 거는 최대한 꺼리고 있고 소유자 주민번호가 없는 경우나 2나 3 아니면 1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너무 나이가 많으시니 지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소지를 보고 공유자가 많은 공유 지분일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소를 확인해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공시지가가 더 싼 것을 매입을 하게 되고 토지 이음에서 농업진흥구역인지 농업보호구역인지 확인하시고 네이버 지도에서 최근 거리 뷰를 확인을 하셔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이 토지를 과연 내가 매도할 때 어떤 전략을 택해야 하는지를 한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알림, 구독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